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김민성 매니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릴 산업에 대해서는 2차전지 얘기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이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발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2차전지 산업 과연 이제 우리가 언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캐즘이다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테슬라에 대한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캐즘 현상을 미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발빠르게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캐즘 현상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낮추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이제 독을 푸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테슬라 가격을 낮추면은 이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판매하는 전기차 뭐 도요타라든지 BMW 모두 판매 단가를 낮추면은 같이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확대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캐즘 현상을 미리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낮추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바꿀 사람 다 바꾸고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체가 멈추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캐즘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 2차전지 사이클이 강하게 움직였을 때만 보더라도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강한 상승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테슬라가 천슬라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당 $1,000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지금 액면 분할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테슬라를 사기만 하면은 돈이 복사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2차전지에서도 국내 기업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대표적인 종목이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차전지 관련 주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이랑 포스코 그룹이 잘 갔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밸류 체인이 굉장히 이제 소재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느낌이 굉장히 컸습니다. 2차전지를 우리가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여기에 또 원소 같은 경우에는 뭐 망간, 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런 소재들을 자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밸류 체인을 통해서 모든 거를 구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포스코 그룹이랑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그룹들이 선두하면서 이 시장 캐파를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 얘네들은 거의 뭐 테슬라 쪽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이 좀 단조롭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이랑 포스코 그룹이랑은 좀 상반되게 좀 얘네들이 막 잘 갈 때 상대적으로는 좀 주가 측면에서는 덜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를 많이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2차전지 뭐 리튬 가격이 뭐 조정을 받거나 뭐 이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캐즘 현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캐즘 현상을 극복을 하고 먼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은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한 필두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정확히 뭐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뭔가 새 상품을 구입을 할 때 구매를 한다. 이 구매 욕구를 촉진을 하는 건 결국에는 신기능 이게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을 바꿀 때 지금 핸드폰 웬만하면 다 빠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데이터가 다 커요. 이제 저장 용량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핸드폰을 잘 쓰고 있고 디자인 변화를 하는 것도 물리적 한계가 왔다라고 하면은 이 핸드폰이 신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은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 모델을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는 게 이 대기업이 가장 큰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갤럭시 S7에서 갤럭시 S8로 넘어갈 때 그때 디자인 자체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리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기능이 확실하게 디자인부터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S7에서 S8로 넘어갈 때 S8로 넘어갈 때는 이 구매 촉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에 대한 변경 요소가 물리적 한계가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 자체가 워낙 다 좋다 보니까 전 모델이랑 신 모델이랑 기능 면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바꾸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중고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폴더블 폰을 개발하죠. 액정이 접히고 열리고 이거를 이제 신기능으로 탑재를 했는데 이거는 또 단점이 너무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요가 늘어나기보다는 그냥 살 사람만 사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면서 PPL이나 이런 거를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 캐즘 현상을 막 빠르게 극복을 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한 게 AI폰이 나왔습니다. AI폰이 삼성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나서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뭐 기능 면에서 AI 기능이 어마무시하게 뭐 그렇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돼서 판매가 되니까 판매량을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구매 욕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신기능을 탑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AI 폰을 가지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그거를 봤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온 디바이스 AI를 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 냉장고라든지 뭐 커피 머신 뭐 이런 것들도 다 AI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온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AI 기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능이 자동차에 탑재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무인 택시를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위로봇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캐즘 현상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떻게 탑재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과 이제 성패가 갈리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빠르게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은 뭐 내년 그리고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출시가 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기대감이 좀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2차 전지는 이제 끝이 보이니까 바닥이 끝이 보이니까 선반영으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강한 트리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1, 2년 안에 바닥을 찍고 캐즘 현상을 극복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보통 길게는 2년까지도 좀 앞당겨서 선반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1년 앞당겨서 선반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늦어도 내년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연말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캐즘은 거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셔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주머니 어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김민성이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클릭하셔서 들어오면은 영상에다가 이제 제가 촬영을 해서 탑픽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머니 어플 설치하셔가지고 영상 콘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 매일경제 방송 도전 10배거 출연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4명의 인사이트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네이버 밴드랑 텔레그램 링크도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랑 텔레그램 링크 입장하셔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